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늘 궁금했다.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와 작고 오래돼서 낡은 아파트에 둘이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간신히 방 한 칸에 깨끗하지 않은 목욕탕과 화장실, 그리고 식탁조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부엌이 다였다. 식사가 끝나면 접이식 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이불을 2장 깔고 자던 아파트. 추운 날은 집안인데도 뇌시는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추웠다. 그럴 때면 나는 언니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언니는 그런 나의 차가운 발을 자기 발로 따뜻하게 품어주었다.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없었다. 예쁜 옷은커녕 장난감도 과자도 내겐 사치였다. 그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난 점점 커가며 친구들과는 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과 일상에 점차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안녕 언니? 아, 일어났어? 미안해, 언니 얼른 출근해야 돼. 아침밥 해놨으니까 먹고 저녁에도 냉장고에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 꼭 먹어라. 그럼 다녀올게. 언니 갔다 와. 매일 반복되는 아침 풍경이다. 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야근하고 밤늦게 들어온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놀다가 학원 다니는 친구들 배웅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언니가 올 때까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밥은 언니가 일찍 일어나서 해놓고 나가면 저녁은 냉동밥을 해동하거나 컵라면을 먹거나 하였다. 하지만 휴일만큼은 둘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언니는 항상 카레를 만들었다. 언니, 왜 카레만 해? 질겼어. 에이, 맛있잖아. 몸에도 좋고. 뭐 그렇긴 하지만 싫어? 싫은 건 아닌데 가끔은 햄버거라든지 피자,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언니는 주말에 나에게만 햄버거를 만들어주곤 했었다. 짜잔! 많이 먹어? 언니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와, 햄버거네? 고마워 언니. 맛있다. 근데 언니는 안 먹어? 언니는 어제 남은 거 있어서. 근데 그게 더 좋아. 얼른 많이 먹어. 언니는 남은 햄버거를 냉동실에 보관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먹을 수 있게. 평소에는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상냥한 언니였다. 하지만 장난감이나 책은 아무리 졸라도 좀처럼 사주지 않았다. 친구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는 가질 수 없었다. 커가면서 이런 불만에 마구 울며 떼를 써 언니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언니는 커서 많이 사줄게. 응? 정말? 언니는 이런 내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내가 끈질기게 울며 떼를 쓰면 우리 조금 참자 라며 늘 나를 달랬다. 그런 언니 덕에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꾹 참았다. 그리고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불만이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그런 나에게도 언니가 메워주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 그건 부모님들 창간 수업이나 운동의 날이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언니가 와주어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계신 그 사실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를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었다. 수업 참관 시간에 교실 뒤에 서서 슬쩍 손을 흔들고 있는 친구 아버지, 운동회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펼치고 있는 친구 어머니, 그것을 둘러싼 가족들. 나에게는 아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언니가 있다. 하지만 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 죽겠다.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 만나고 싶다고. 먼 곳에 있어서 만날 수 없어. 미안해. 싫어. 언니만 있는 게 정말 싫어.
부모 없는 외로움에 갑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게 될 때면 나는 언니에게 철부지아기처럼 울고 제멋대로 떼를 썼다. 그럴 때도 언니는 그저 난처한 표정만을 지을 뿐 나에게 화 한 번을 안 내고 내 마음이 가라앉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언니가 부처님이었다. 지금의 난 그때의 언니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언니에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다. 나는 언니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나만 대학에 가도 되는 건지 오랜 시간 망설였다. 난 혼자 너무나 힘들게 일하며 날 키우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워 얼른 일해서 언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언니는 신경 쓰지 말고 대학은 꼭 가야 한다며 나의 등을 떠밀었다. 그런 언니의 응원에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보단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 월급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진학을 결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로지 공부만 했다. 하지만 강재씨! 강재씨! 강의 중 대학 사무원이 안색이 노래져 강의실로 들어와 나를 급히 찾았다. 그리곤 강의실 밖 복도로 나를 끌고 나가 나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침착하게 들어줘요. 강재씨, 언니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어. 네? 지혜씨 언니 회사에서 지혜씨랑 연락이 안 된다며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 지금 빨리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봐.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려 당체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에게 웃는 얼굴로 먼저 출근한다며 씩씩하게 출근한 언니였는데 교수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자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다. 나는 그 길로 급히 사무원에게 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언니가 실려갔다는 응급실은 언니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접수처로 달려가 언니가 있는 병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쓰러진 언니에게 가 있어야 했었다. 예정대로라면 말이다. 이쪽입니다. 안내받은 것은 병실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지? 꿈이지? 내 눈에 들어온 건 약간 서늘하고 어두컴컴한 창문이 없는 방에서 흰 천을 쓰고 누워있는 언니. 언니는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져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과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심혈관 발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멍하니 서 있을 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문득 나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왜 그랬는지 그 상황에서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다. 그건 언니에게 뭔가 받은 부탁이었다. 그게 뭘까? 맞다. 돌아오는 길에 섬유유연제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들었었지? 하지만 나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니까 내일 사다 줄게 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언니의 대답이 그냥 언니가 퇴근길에 사올게. 오늘 밤에 써야 하는데 아예 없어. 섬유유연제를 사려면 언니는 회사에서 10분 걸어서 마트에 가야 했다. 언니가 마트를 들렸다 버스를 타면 2정거장 더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셈이 되니 그럼 언니는 그만큼 늦게 귀가하고 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였다. 지금까지 언니는 이렇게 몇만 번 되풀이해 왔을까. 나의 생각 없는 한마디 행동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더욱 언니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던 거였다. 이걸 이제 와서 깨닫다니. 졸업을 해서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언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는 것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것도 학교를 졸업하면 할 수 있다. 그것만이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언니 미안해. 나는 움직이지 않는 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다. 거기서부턴 기억이 희미하다. 아는 사람들, 친척들이 와줘서 장례식을 준비해 주었다.
언니와의 마지막 작별.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다. 지혜야, 괜찮아? 지금까지 힘들었지. 이거 말을 해야 하나 많이 망설였는데, 뭘요? 너희들 부모 이야기야. 나하고 우리 언니요? 응. 지혜야, 너희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지? 그게 말이야, 사실은 살아있어. 아줌마, 알려주세요. 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제 괜찮아요. 지혜야, 너희 부모님들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해왔어. 그래서 지금은 부모하고 절연 상태에 있는 거야. 아주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여태껏 모르는 일이었다. 언니가 나에게 숨겨왔겠지. 내가 아직 어렸을 무렵 언니와 나는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을 때 언니는 아직 어린 나를 안고 맨발로 도망쳐 경찰서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 후 부모님은 체포되었고 우리들은 그대로 시설에 들어갈지 친척에 인수될지 의논이 되었다. 동생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라고 언니는 말했다. 나도 많이 말렸어. 도와주고 싶어도 나도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처지였고 도와줄 수가 없었단다. 그러면 차라리 동생을 시설에 맡기는 게 동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니? 라고 언니에게 내가 말까지 했었어. 당시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대학에 다니고 있었단다. 언니는 부모에게 맞아 생긴 얼굴의 몽이 안 보이려고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녔다라고 한다. 경찰에 도망치기 전날 언니는 학교에 퇴학계를 냈다. 도망쳐서 어린 여동생과 둘이서 살아갈 결심을 했던 거다. 기억이 몇 살부터 또렷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잊도록, 다행히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다시는 학대당한 기억을 못하도록 언니는 항상 웃고만 있었다. 매일 즐겁다고, 카레는 맛있다고, 장난감은 갖고 싶은 만큼 언제든지 손에 넣으면 그 기쁨이 덜해진다고 나를 가르치면서 언니는 늘 웃고 있었다.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려 안 했을까? 아줌마한테 물어볼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언니가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언니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걸, 언니가 떠난 뒤에야 깨닫다니. 이거 받아. 언니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에게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간직하던 거야. 아줌마께서 나에게 건넨 건 작은 USB 메모리. 장례식이 끝나고 좀 진정이 된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동영상과 텍스트가 들어있었다. 텍스트를 열어보니 언니의 보험관계 예금 관련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을 열었다. 이거 제대로 찍히고 있는 건가? 그럼 시작! 지혜야, 잘 지내고 있어? 언니야, 아줌마한테 이거 받았구나? 미안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네. 약해 빠진 언니여서 미안. 혹시나 부모에 대해서 들었어? 들었겠지. 그럼 잊어.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잘 들어. 앞으로 내 앞에 우리가 내 부모다 라는 헛소리를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아줌마나 경찰에 연락해. 절대로 넌 먼저 만나자거나 궁금해하거나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지혜 지금 몇 살이나 먹었나?
학교 잘 나가고 있어? 혹시 남자친구는 생겼어? 지혜야,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해지기를 언니는 바랄게. 언니는 항상 지혜를 생각해. 지혜와 살아서 언니는 너무 행복했어. 괴롭고 힘들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한 가지가 있기는 있다. 지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운 적이 있었잖아. 그땐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 내가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지혜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풍족하게 해주지를 못했네. 그래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지혜를 키워왔어. 그럼 이만 갈게. 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혜야, 행복해지는 거야. 약속이다. 언니가 우리 지혜 엄청 사랑해. 사랑하는 언니가. 짐승 같은 부모로부터 지켜주고 애정을 쏟아서 키워준 언니. 나의 행복을 소망해 준 부모 이상의 존재였다. 언니가 봐줄 거라고 믿고 나는 끝까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직장을 구하고 또 몇 년 후엔 결혼도 했다. 언니의 성묘를 갈 때마다 언니가 좋아하던 것을 준비하여 나는 근황을 보고한다. 조잘조잘 언니에게 말을 걸고 있으면 어디선가 후아하는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온다. 마치 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바람이 말이다.